지금 사드 이것을 강조하는 얘기는 바로 저들이 광우병에 의해서 제2라운드를 막 지금 획책하고 기도를 하는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이 사드 괴담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없이 지금까지 전개가 된 것이다. 보라, 과학으로 증명이 된 수치를 보라, 이런 얘기죠. (6년이) 걸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6년이 걸렸다. 도대체 뭐 하는데 6년이 걸렸을까요? 사드 괴담 벗어나는데 도대체 6년이 걸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참 우리 정서도 참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좌우 진영이 묻지마 괴담, 그다음에 묻지마, 저쪽에서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은 터무니없는 얘기에도 무조건 찬성, 바로 이거에 대한 적나라한 상황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묻지마 상황이 바로 벌어진 게 사드 괴담입니다. 사드 괴담.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아시죠?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기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아마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들이 늘 시위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얼마 전까지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하는지는 제가 현장 분위기를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성주 가장 유명한 게 참외죠. 성주 참외. 성주 참외는 저 사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기에 이 아주 초고강도 이 전자파가 흘러나와서 참외 자체가 썩어 문드러지더라 하는 괴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든 성주 참외를 먹으면은 사람 몸도 엑스레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찍은 것처럼 전자파에 노출이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 6년 전에 얼마나 사드 괴담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정말 문재인 정권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1년, 바로 그 6년 동안 우리는 그래도 뭔가 위험하니까 저렇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자, 이제 과학이 입증을 해줬습니다. 과학은 수치입니다. 과학. 우리가 과학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에 정치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좌우 진영 논리하고는 과학은 관계가 없죠. 물론 일부 이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과학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들어보면 저 사람은 뭐 다음 총선에 비례대표나 하나 뭐 얻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도 되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의 99%의 과학자들은 수치로 말한다. 왜? 그건 고유한 과학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어제 저녁 때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건 아주 민감한 내용이니까요. 국방부와 환경부가 이날 공동 보도자료와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미룬 사드 환경영하 평가가 드디어 완료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해 6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지 건설의 적절성을 조사를 했더니, 이 평가 항목은 전자파를 비롯해서 대기질, 수질, 토양, 생태, 소음, 진동, 전파, 경관, 이런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 종합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전자파가요, 측정 최대값의 인체 보호 기준인 1제곱미터당 10와트 기준이 요거만 넘으면은 인체에 약간의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체 보호 기준인 1제곱미터당 10와트의 530분의 1 수준인 0.189, 즉 0.018870와트에 불과했다. 이것은요, 휴대폰 기지국보다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에 가면은 휴대폰 전자국이 있죠. 기지국, 크게 뚱 하얀 이 원통형으로 된 그런 기지국이 있는데, 거기는 뭐 당연히 전자파가
상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보다도 훨씬 적은 전자파가 요 사드 기지에서 검출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뭐 어디 특정 단체 하나로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지 건설 적살성을 여러 합동으로 지금 2년에 걸쳐서 면밀히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드 괴담을 벗어나는데 무려 6년이 걸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문재인 정부가 환경평가를 중단했답니다. 중단해서 환경평가를 중단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중단해서 반쪽 사드를 만들었다 하는 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보신 그 화면이죠. 예,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환경평가를 중단해서 반쪽 사드를 만드는 그 때문에 질질질질 끓으면서 6년이나 걸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위대가 기지 입구에 봉사하는 것은 뭐 늘상 있는 일이었고 식수, 식량 공급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정화조 처리도 안 돼 기지서 악취가 나고 미 국방장관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항의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예, 정치권은 뭐 한술 더 떴죠. 전자레인지 참외라는 괴담을 지금 퍼뜨렸죠. 예, 이재명이 앞장을 섰습니다. 전자파 인체에 치명적이다. 손혜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예, 저 밑에 지금 써 있죠. 이재명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성남시장 당시에 저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뭘 알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전과 선동을 일삼은 것이죠. 추미애 사드 배치 시 반경 3.5km 이내에 강력한 전자패가 발생이 되더라 하는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뭐 이재명이나 똑같은 그룹 아닙니까? 예, 그 말 많고 탈 많은 저 손혜원 아마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다. 예, 몸이 튀겨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참 손혜원 다운 얘기입니다. 손혜원 다운. 네, 우상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안전하겠나? 몇백 킬로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그게 안전하겠어? 라고 저렇게 설익은 얘기를 뱉어내는 겁니다. 김종대 저 이른바 뭐 국방 전문 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그 친구죠. 저 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라 제가 좀 압니다만은 글쎄요. 사드에서 나오는 극조단파는 위험한 전자파다. 사드에서 나오는 극조단파가 위험한 전자파. 예, 그 저 말이 황당무계하다는 게 이번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국방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저 김종대도 예, 제가 나온 그 충북 청주의 청주고등학교 후배 몇 년 후배입니다. 몇 년 후배인데 글쎄요, 참 뭐 정의당 저 비례대표로 정의당 그 배지를 한번 달았죠. 그런데 스스로 전문가인 양 그렇게 하면은 수치와 구체적으로 어떤 국민들께 이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드에서 극초단파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매우 인체에 위험하다라고 전문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도 저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니까요. 예, 과학은 수치입니다. 수치로 증명을 해야 되죠. 바로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드 기지를 면밀히 조사를 했더니 측정한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인 제곱미터당 10와트. 10와트가 이제 넘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10와트인데 그거에 0.189%인 0.018870와트에 그쳤다. 그러니까 6.19 휴대폰 기지국의 평균이 6.19 정도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휴대폰 기지국 여러분들 뭐 KT라든가 SK텔레콤, LG텔레콤 여기에 기지국보다도 훨씬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나오지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과학이자 수치로 증명되는 거 이제 아마 민주당과 저 정의당 저 친구들은 그게 공정한 조사냐? 우리가 추천한 그 기관들을 하고 같이 한번 더 하자.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우호
단체, 우호 기관, 우호 연구소 이런 것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이게 약 한 1년 반 정도니까 아마 시작 자체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물론 본격적인 거는 이제 왜 그들이 문재인 정부가 조사하는 것을 원치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 거겠지만 네, 아마 분명히 이번에 발표된 것도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더 공식력이 있는 아마 해외 기관까지 데려와서 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마 불문가지입니다. 불문가지. 네, 그렇군요. 이 사연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벌 또한 현재 자녀들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네요. 도희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사연인지. 네, 그렇군요. 전혜란님. 정론방송 믿고 볼 수 있는 팩트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구독자 배가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경여 스패너님 예 구독자 배가운동 예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동참을 해주셔서 지금 19만 3천 명을 19만 2천 명이 훌쩍 넘고 예 오늘 중으로 19만 3천 명을 돌파를 할 거죠. 예 그럼 4천 뭐 이번 주 내에 20만 돌파는 뭐 당연한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독자 배가운동에 예 주위에 한 분을 이게 구독자로 연결시켜주는 배가운동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15만 명 돌파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예 19만 3천 명 정말 이 언론사 유튜브 방송으로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돌파를 한 것이죠. 이른바 뭐 1인 유튜브 예, 혼자 하는 문재인 이재명 끝났다. 내일은 문재인 이재명 망했다. 그 다음 날은 예, 진짜 끝났다. 이런 그 제목으로 아주 이렇게 예, 눈길을 잡는 낚시성 예, 망했다 끝났다 뒤집어졌다 하는 예, 그런 제목으로 일관하는 데가 있죠. 그런 것은 뭐 제목이 워낙 아주 강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성으로 많이 또 유도를 하지만 제가 하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여기 아시아투데이는 뭐 직원이 기자를 포함해서 임직원이 240명이나 되는 서울의 중견 언론사이기 때문에 예, 정론 방송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낚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예 구독자라든가 시청자 수가 조금 더디게 늘면은 어떻습니까? 정론 방송으로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논평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 곧 20만 구독자 이거는 뭐 일주일 내에 네 20만 구독자 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경화수 패너님이 예 경화수 패너님이 영국에서 또 이렇게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듯이 깊습니다. 네. 아하 예 미용재리님이 예 특정 이름을 적어주셨네요. 네 1인 유튜브 예 정말 예. 뭐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 망했다, 뒤집어졌다, 뭐 하는 거, 예, 뭐 충격,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참외 가격이 비쌉니다, 박옥희님. 네, 미군 차량 맞고 성주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맞고 X 하는 것을 직접 보세요. 정말 눈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호진님. 어제 결론은 이미 6년 전에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던 결론이었죠. 예, 더불어 만진당만 아마 생까고 발악을 한 것입니다. 세븐님. 네, 예, 6년 전에도 나왔고 3년 전에도 한번 나와 있지만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를 꺼리고 쉬쉬한 그런 그 성격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일 핵심은 김명수부터 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순현님. 네. BS님, 네, 명재, MIONG, 명재네, 명재님, 네, 경화스페러님이 명재님을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정부가 환경평가를 중단해서 지금 예, 3년, 6년 전에 그 사드 괴담이 이제서야 저렇게 과학적인 수치로 증빙이 됐다. 예, 지금 이 얘기는 왜 중요합니까? 꼭 사드 기지, 사드 괴담 이른바 몸이 튀겨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저 손혜연 말만처럼 예, 저 한번 사드가 가동이 될 때마다 성주 3해가 다 전자파에 의해서 망가진다. 안에가 다 전자파로 채워지면 그거를 먹으면 사람 몸도 망가진다 하는 얘기. 손혜연 말마타나 막 몸이 예, 뭡니까 이 저 전자레인지 들어간 것처럼 오그라들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저런 괴담 이것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후쿠시마 복도, 한자로는 복도죠. 복도 후쿠시마의 오염수, 이것도 우리가 먹으면은 오래 못 산다. 예, 생선 먹으면 생선이 다 병든 생선이고 전자파. 이재명은 오죽했으면 핵 폐기수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건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기수다. 뭐 선전선동은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저 괴벨스의 후예들은 우리는 뭐 어찌할, 저런 면에서는 뭐 따라가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이것을 강조하는 얘기는 바로 저들이 뭡니까? 광우병에 의해서 제2라운드를 막 지금 획책하고 기도를 하는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이 사드 괴담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없이 지금까지 전개가 된 것이다. 보라, 과학으로 증명이 된 수치를 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곧 IAEA의 공식적인 또 이 판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수치로 다 증명이 되니까 그것을 나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절대 후쿠시마 오염수, 이재명 말 맞다나 핵 폐기수에 우리가 놀아날 이 필요는 뭐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저 일본이 후쿠시마 약 뭐 얼마입니까? 1200만 톤입니까? 그 1200만 톤 가둬놓은 그 물을 방류를 하는데 찬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라든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로 방류를 하는 걸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찬성을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IAEA의 권고한 기준치보다도 훨씬 낮은 길로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IAEA가 본격적으로 발표를 할 것은 이제 2차와 최종 결론인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낮다고 하니 제3국 일본이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게 정확한 스탠스입니다. 네. 국제기구보다 수치가 낮은 걸로 돼 있고 IAEA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니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준치보다 낮은 걸 그들이 몇 년 동안 가둬놓은 물을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방류하지 말라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게 정확한 지금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 그 대통령실과 뭐 서울시장실에서 아이고 일본 편을 들어서 방류를 해도 좋다, 방류하는 거에 찬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해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왜 어떤 분이 가끔 왜 저 용산 대통령실은 방류를 하라고 그래, 방류를 하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건데 왜 또 서울시장은 뭐 방류하는데 찬성을 한다고 그래? 이거는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치가 안전하다고 하니 방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접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방류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IAEA 그 수치 이제 최종 보고서가 곧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븐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딱 해주셨네요. 오염수 처리 방류를 막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한 문장에서 딱 저렇게 세븐님이 역시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류를 막을 권한이 없다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역시 세븐님 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예, 할래님이 요즘도 바쁘세요. 네, 박경련님이 할래님에게 네, 던님, 도인님, 국제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무식한 민주당 카르텔이 왜 한국민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저런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 싸그리 잡아다가 벌금을 물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조아님, 내년 총선이 기다려집니다.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혜라님, 과학적 근거를 뒤집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막연한 추측과 감으로 선동질하는 정치인은 정생배가 아니라 몰입입니다. 우리 김영훈님도 아주 적확한 그런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정론방송 아시아투데이, 믿고 볼 수 있는 팩트,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구독자 배가운 등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세븐님, 도인님, 경아님, 견내라님, 네, 우리 경아스페너님이 지금 영국 런던에서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도 단결합시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그러네, 좋아요 한번 더 체크를 해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영국의 경아스페너님의
말씀을 한번 그러네 아유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구나 하면은 꾹 눌러주시면 되죠. 네. 우리가 좋아요는 뭐 크게 중요시 생각을 안 해서 제때제때 누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또 깜빡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한꺼번에 꾹꾹 누르면은 제가 아주 탄력을 받아서 더 방송 진행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다시 주워오다. 포기하면 안 돼. 불체포 특권 송영길. 아시죠? 여러분 저게 어떤 뜻인지. 예, 이재명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 대표로 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만 있죠.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통하지를 않은 상태인데 송영길이 뜨거라 하면서 이거 이재명 씨 당신 포기하면 안 돼.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송영길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은 씩 웃으면서도 또 땀을 흘리고 있죠. 예, 송영길은 뒤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주워 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은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무너지면 송영길이 다치고 송영길이 먼저 구속이 되면은 이재명이 또 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 볼 겁니다. 네, 또 두 번째 만평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사교육 안 시킨 자여 돌을 던져라 이렇게 돼 있네요. 공생하고선 갑자기 왜 이러세요? 대치동 학원 고액가의 지도층, 대치동 학원 이른바 일타 강사들과 지도층의 이른바 공생 서로 끼리끼리 제가 어제 바로 이 시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이런 그 학원 이익 카르텔이 있다.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카르텔이 아주 끈끈하게 작용이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외로 운동권 출신이 또 어딜 갑니까? 학원 강사로 나가서 일타 강사로 이 승격이 되면 즉 유명 강사가 되면 학원을 차려서 돈방석에 앉고 돈과 명성이 갖춰져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러 가더라. 거기에 나온 얘기 제가 사례를 박정어학원의 박정 경기도 파주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죠. 그리고 지금은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저 노원에서 금배지를 달았던 정봉주 외대를 나와서 이름 자체도 외대어학원을 차려서 돈을 벌었죠. 정봉주.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청래. 제가 어제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는 아마 얘기를 안 드렸죠. 마포에서 정청래가 학원을 한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청래가 또 이렇게 이 핏발을 세우고 저런 정부 정책에 무슨 대통령이 그 무슨 수능 출제를 이래라 저래라 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저게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대통령의 진의를 다 알면서 이른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대의적으로 얘기를 한 걸 다 알면서 저렇게 얘기는 무슨 대통령이 시험 문제 쉽게 출제하라고 하는 얘기까지 해. 네,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저렇게 학원을 둘러싼 일타 강사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이 저렇게 심각하게 이 먹이살처럼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죠. 아유 나랑 공생하고서는 지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고 지도층과 이 일타 강사의 예, 서로 참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서로들 바라보죠. 네. 오늘 두 개의 만평은 지금 현재 이슈들을 잘 짚어낸 수작이라고 제가 봅니다.